다가오는 월요일 시장을 미리 대비해 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 강하게 올라와줬는데요. 지수는 오르는데 어떤 종목 들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섬세하게 케어해 주실 엠비엔골드 김태윤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일단 오늘 네. 축하드립니다. 목표가를 또 한 번 달성했잖아요. 자, 저희 지금 빌드업 희망주들 현재 상황 네. 살펴보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표로 만나보면요. 저희가 지금 4월 15일 이래로 담았었던 종목들 쭉 나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ST팜 저희가 5월 3일에 담았잖아요. 네. 이때는 사실 시장에 딱히 제약바이오 쪽에 주목하지도 않았는데 매니저님께서 미리 담아주셨고 또 며칠 전부터는 공개 방송에서 CDMO 기업 반드시 봐야 한다. 꼭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리뷰해 주신다면요? 네, ST팜은 저한테는 나름 사연이 많은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제 CDMO 기업들 바이넥스나 아니면 ST팜 같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미국 국채 입찰 이슈 소화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을 때 오히려 지금은 바이오 쪽에 대한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반도체 섹터도 강했고 또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강했지만 오늘 시장의 저희 주인공은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나 바이오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론이라는 회사의 FDA 승인 이슈가 좀 있었고요. 최초에 이제 RNA, 최초의 항암제 FDA 승인을 받았다. 요 이슈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RNA 치료제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생산 캐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3위, 또 나름대로 지금 캐파 확장도 계속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국채 급등을 했었을 때 바이오 그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ST팜 1차 목표가가 제가 이제 캡처했을 때가 3시 5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1만 원을 찍으면서 이제 목표가 도달을 했고 2차 목표가 말씀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12만 원 말씀을 드리고 익절가는 10만 3천 원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저는 CDMO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 부각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T팜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저희 오늘 하나 더 있죠. 리가켄 바이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쪽에 5월 20일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국채금리 급등을 했었을 때 바이오 추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방송의 특성상 저희가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평단가보다는 소폭 아래 가격대에서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 리가켄 바이오 동안 최근에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쉽게 추세가 죽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테오젠의 주가가 큰 폭의 또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이 리가켄 바이오나 에비엘 바이오나 그런 후속주들도 계속해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추세 상단, 이 삼각수렴 패턴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 특히나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 경기의 둔화와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게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리 인하 수혜 업종으로서 바이오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희망주들 현황 짚어봤고요. 오늘도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 힘차게 빌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재료들부터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죠. K465에 대한 기대로 대왕고래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좀 주목해 보실 키워드가 있다면요? 대왕고래는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그 알테오젠 주가,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하루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근데 최근에 ISF 제조업 PMI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주면서 미국 경기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미국 경기 둔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덜 피해를 볼 만한 이런 금리 인하 수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국채금리 급등하기만 오히려 기다렸었고
급등을 했었을 때 국채 입찰 이슈 소화 과정에서 급등을 한 거다. 결국에 추가적인 금리의 상승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 차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CDMO 기업들, 뭐 ST팜이나 뭐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미국의 이런 경기 둔화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캐나다나 아니면 뭐 ECB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금리 인하 쪽 관련된 수혜 업종들, 뭐 가상화폐 관련주나 이런 쪽도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오늘은 시가총액 큰 기업들,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지수는 잘 올라갔는데 막상 하락 종목수가 많았던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형님들이 시장을 업종별로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을 시장의 핵심 재료들만 뽑아서 빌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 시나리오부터 화면 하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빌드업 시나리오 공개해주세요. 네, 중간에 더하기 2개. 그러니까 오늘도 마이너스 부호는 없군요. 재료 3개 뽑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빌드업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재료는요. 네, 첫 번째 재료 피봇입니다. 왠지 금리 네. 관련된 이야기 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지금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캐나다 금리 인하 했죠. ECB 금리 인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번에는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공은 미 연준에 넘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미국 경기가 이제 슬슬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슬슬 나와주고 있고 그 글로벌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도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될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너무 늦춰가지고 정말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 책임을 연준한테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피벗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은 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을 잡아줄 구간에 들어왔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관련된 금리 인하 수혜 업종들 내에서 경기와 덜 민감하게 움직일 만한 업종들 잘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 나왔을 때 공략해볼 만한 업종 충분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한층 쌓아볼 두 번째 재료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 바로 공개할게요. 두 번째 재료는요. 바이오네요. 오늘 바이오 섹터라고 봐도 될까요? 그쵸. 지금 바이오가 날좀 바이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가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고 어떤 업종을 투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실적 수급 다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의 전반적인 큰 그림, 큰 흐름에 맞는 업종인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방금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페드워치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의 그 페드워치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9월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65% 정도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동결 가능성이 한동안 역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연말까지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의 흐름을 보면은 그리고 이 캐나다나 ECB에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지수 반등을 견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이번 달 여전히 학회 일정이 많고요. 뭐 최근에 뭐 일라릴리 쪽이나 이 노보노디스크와 같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여러 가지 좀 시장에 맞물리는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에서 많아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역시나 바이오 섹터 내에서 새로운 기술력을 앞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재료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요. AI네요. 바이오 위에 인공지능이 더해진다고요? 네. 뭐 AI하고 사실 이 바이오 산업하고 연계된 기업들이 상당히 뭐 많습니다. 뭐 최근에 뭐 보르노이 같은 기업도 주가 상승폭이 저점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 AI, 그러니까 지금 어닝 시즌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실적이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보다는 뭔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그리고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AI라는 키워드는 올해뿐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시장의 주요 키워드로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리가켄바이오, 바이넥스, ST팜 이런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결국에 그 AI하고 그리고 이 바이오하고 같이 접합된 어떻게 보면 연계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결국에는 그 AI와 바이오
두 가지 전방 산업을 어떻게 보면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AI 수혜를 안고 있는 이 종목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빌드업 희망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종목명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자,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많은 이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을 했었을 때 뭐 시간이나 비용이나 인력이나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거 AI 기술을 밑바탕으로 뭐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뭐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인력 소모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좀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인 이 케미버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와 그 바이오 쪽 관련된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스물스물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도 물론 길게 바라봤었을 때는 좋겠지만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기대감을 먹고 살 수 있는 종목들 투자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알트유제는 주가 여전히 시세 자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자리 자체가 여전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기대감 아직까지 2분기 실적 시즌 좀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신약 개발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매기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AI 신약 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우리가 기대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면 AI 신약 개발 관련된 종목들도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상당히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고요. 거의 어느 정도의 바닥 구간을 지금 잡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자리라면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괜찮아지는 상황에서 보르노이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속주로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관점에서 자, 오늘의 뭐 빌드업 희망주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 종목 내일장 빌드업 희망주로 제시해 드렸고요. 가격 전략 잡아주신다면요. 목표가는요? 네. 네.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14,450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매니저님 이렇게 이번 주 모든 거래일이 마무리가 네. 됐고요. 주말 동안 우리가 좀 다시 다음 월요일장을 대비해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떤 부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여전히 저는요. 바이오 섹터는 당분간 우리가 6월 달에서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ADP 그 실업률이나 이런 이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지금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용 시장이 둔화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 바이오 섹터나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CDMO 기업들 그동안 공개 방송에서 너무나도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CDMO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 나왔는데 그 후속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섹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